자, 이번 영상은 쉬는 날의 시간의 거래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다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몰렸다고 그 다음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을 때만 매매하는 게 제 단순한 원칙이며 허매수나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함정이 보일 때는 저는 그냥 매매를 포기합니다. 그 종목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지 않거나 하나라도 좀 찝찝한 게 있다면 저는 그 종목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다른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걸 지켜야지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남는 시간이 있다면 주식을 3시 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의 거래까지 유심하게 살펴본다면 돈이 흘러가는 것도 보일 것이며 먹을 종목도 가끔 생기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에서 돈이 몰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돈이 몰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함정도 많습니다. 근데 이 함정을 가려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시간의 거래 종가 그리고 저가 고가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시초가까지만 보게 된다면 이 단순한 것들이 함정을 다 걸러줍니다. 이게 그냥 허매수로 개인 투자자 유인하고 작살나는 종목인지 아니면 진짜 힘이 몰린 종목인지를 단순한 이런 가격들로 인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 지켜주면은 나쁜 종목, 지켜주면은 좋은 종목.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복잡한 설명을 붙여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 올랐다고 무조건 분류를 해서 무조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시초가랑 그리고 이 중요한 가격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매할 종목이 없다 싶으면은 시간의 거래까지 살펴봅니다. 안 보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장 끝나고 6시까지 시간의 거래 10분마다 정규 시장처럼 꾸준히 체크를 합니다. 자, 9월 29일 화요일 시장 시간의 거래 종료한 상태인데 현재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린 종목이 명문제약과 이연제약입니다. 항생제 테이코플라닌의 치료 효과에 대한 그런 소식 때문에 오후장에 급등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재료는 단타 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일 매매하고 수익만 챙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돌로 음식을 만든다는 헛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좋은 종목은 그대로 좋게 반응이 나오면서 추세가 좋을 것이며 예쁘게 움직이게 된다면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변동성이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문난 잔치만 아니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치료제 관련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상승이 나올 때는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홀딩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을 때는 수익률도 엄청나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뉴스가 뜨게 된다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돼서 저는 치료제 관련주 바이오는 단타를 친다 하더라도 오버나잇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이 있고 좀 보기 편하게 시간의 거래대금 순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순위 보시면 1위가 명문제약. 호가창이 굉장히 탄탄하게 시간의 거래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명문제약, 이연제약 상한가, 그리고 신풍제약은 이때 고점에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급하게 내려온 만큼 이 바닥을 쳤을 때 튀어 오르는 반등도 큰 편인데 그 뒤에 반등이 나와서 다시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어째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황금선입니다. 여기서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황금선을 회복해줘서 유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황금선을 지켜주는 게 아닌 이상 이거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1, 2위가 명문제약, 이연제약인데 재료는 뒤로 하고
이 두 개를 해석을 해본다면 이연제약은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봉 차트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최근에 황금선을 깨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었으며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거래량도 많이 없는 편인데 최근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바이오 제약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던 시점이고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 최근에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이게 중요합니다. 뭐 일봉 차트 그전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봤을 때 명문 제약이 이연 제약보다는 그나마 모양새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고점까지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틀 동안 엄청나게 급하게 오른 것이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리해서 고점에 잡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상태도 아니고 일봉 상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뭐 단타 칠 목적이라면 일봉이 안 좋아도 작정하고서 집중한다면 시초가랑 그리고 시간의 거래를 비교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일봉 차트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종목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될 때 지켜보고 있었는데 상한가에서 전부 다 체결시키지 않고서 중간중간에 상한가를 풀었습니다. 상한가가 24,050원인데 보시다시피 24,050원 이전에 한번 크게 풀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 딱 체결 직전에 허매수 물량 빼면서 순식간에 6, 7%대로 무너지면서 23,500원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체결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체결에 거래량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전 거래량에 비해서 3만 주가 나왔습니다. 3만 주가 찍히면서 한 방에 상한가에 마감. 그러니까 이건 쉽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개미 털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종목은 일단 그 다음날 시초가가 잡힐 때 시간의 거래에서 좀 크게 벗어나게 된다면 뭐 한 20% 이런 식으로 벗어나게 된다면 먹을 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전날에 상한가 간 종목이나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오른 종목이나 20% 이상에서 출발한다면 일단 포기를 하고 다른 종목을 노려야 됩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눌릴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높게 시작해서 눌리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상승이 나올 때 그걸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가격은 상한가 종가인 24,050원이며 그 전에 상한가가 한번 풀렸던 가격인 23,5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가격을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 날에 잡히는 시초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초가 출발한 다음에 눌렸다가 눌리는 과정에서 이 가격들을 지켜주게 된다면 그리고 지켜주면서 시초가에서 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그때 다시 시초가 회복을 예상하고서 접근을 해서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겠지만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초가가 악재가 안 나왔을 때 25,000원이다 쳤을 때 그리고 시초가 출발하자마자 매도가 나와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봉 나오는데 24,050원 그리고 그 밑에 23,500원 이 구간들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24,000원까지 빠지지 않고서 막 24,500원 이 정도까지 빠진 다음에 밑에 받쳐주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고 매수세가 좀 강하다 싶으면은 그리고 좀 위협적인 캔들이 뜸에도 매도가 나옴에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때 시초가 회복을 노리고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눈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좀 유리한 자리에서 잡는다면 시초가까지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를 못 지켜주게 된다면 눈치 빠르게 매도를 하면은 수수료 세금 메꾸면서 본전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나오고 이 중요한 자리들을 지켜주게 된다면 그 구간에 매수를 해서 다시 시초가 회복해서 적당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장 초반에 매매할 때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25,000원 시작해서 뭐 눌리지도 않고서 아니면 몇 초 눌렸다가 막 26,000원, 27,000원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면은 저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은 시작하자마자 눌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중요한 자리들, 이 자리들을 좀 강력하게 지켜준다 싶을 때 그때 들어가서 그 틈에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건이 아니라면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좀 다르게 움직인다 싶으면 그냥 쿨하게 매매를 포기합니다. 명문제약도 마찬가지. 시간의 거래에서 종가가 7,350원입니다. 그리고 고가를 보시면은 7,390원. 종가랑 고가랑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현제약 강력한 상한가 마감 때문에 고점 근처에서 마감을 했는데 저게 상한가가 풀렸을 때 7,300원 이상 거래되다가 한 방에 7,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고점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가격이 고점인 7,390원, 고점 7,390원, 그리고 종가 7,350원, 그리고 저가가 7,160원, 저가가 7,160원. 좀 힘들었었던 자리, 저가 찍고선 올라가다가 7,200원 좀 힘들었습니다. 7,200원 정도가 적당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시작하고 나서 이 자리들을 어떻게 지켜주냐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저도 얼마에 잡힐지 모르고 이게 안 좋은 소식이 뜨게 된다면 제약 바이오 특성상 갭 상승은커녕 마이너스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를 다 제외하고 단순하게 그냥 시간의 거래 가격과 비교를 해본다면 시초가가 한 7,400원 잡혔을 때 7,400원 시작하고 나서 뭐 바로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7,400원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고점이나 종가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오른다 하더라도 올랐다가 눌렸을 때 시초가를 지켜주게 된다면, 시초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그거를 보고선 들어갈 수도 있으며, 뭐 시초가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서 뭐 7,500원, 뭐 7,700원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다면 일단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눌림목을 무조건 기다립니다. 종가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나 뭐 종가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밀리지 않는 거 보고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높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밀리기를 기다리며 밀리지 않는다면 아예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7,400원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매도가 나왔을 때 이 7,390원, 50원 그리고 크게 밀린다 하더라도 이 가격을 어떻게 지켜주게 된다면 잠깐 반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반등 구간 그리고 이 가격을 지켜주는 구간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소수의 종목에서만 집중하는 게 좋으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을 전부를 발라 먹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호가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빨간불이 찍혔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발라먹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이 중요한 자리들을 기준을 만들고 밀렸을 때 밀리지 않고서 이 중요한 자리들을 지켜준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뭐 1%를 뛰든 아니면은 뭐 절반 매도해서 나머지 절반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든, 일단 중요한 자리에서 매수한 다음에 그 뒤에 수익이 난 다음에 그 수익을 챙기는 방법은 각자 욕심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복잡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항상 기준가를 놓고서 대응을 합니다. 이 기준가를 놓고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정말 쉽게 풀어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3시 끝나고 나서 6시까지 시간의 거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장면까지 지켜봤다면 그 다음날에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체결되고 허매수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한테 일부러 매수를 유도하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다면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위 종목 중에 루미 마이크로
루미 마이크로도 최근에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몰렸는데, 당연히 이런 거래대금이 몰리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중요한 자리들만 유지해준다면은 위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를 해주지 못한다면은 무너지는 것이고, 이런 종목들 거래대금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중요한 자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매물대만 엄청나게 많아지고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황금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시젠. 시젠이 딱 보시면은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 상승폭은 뭐 상승한 것도 아니지만 현재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신풍제약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신풍제약도 황금선 위에서 이 올라온 자리를 지켜주게 되니까 결국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종목이 번갈아 가면서 오르게 되는데, 어째 되었든 간에 그 종목이 올랐던 자리를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돈이 돌고 돌면서 결국에 이쪽으로 돈이 몰렸을 때 중요한 자리에 놓였다면 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정말 강했던 종목이며 고점을 찍은 다음에 제대로 시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잠깐 튀어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최악의 캔들로 마감을 했으며, 최악의 캔들이 나왔음에도 주가는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위에서 크게 위협적인 모습 없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하락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 금세 회복을 해주고 현재 황금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27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 시즌을 봤을 때 이쯤에서 봤을 때 한 27만원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26만원에서 27만원 근처를 좀 지켜준다 싶을 때, 그때는 이 좋은 추세만 유지하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또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좋은 종목이 아니라 잘 유지를 해주다가도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역사적 신고가 뚫어주면서 올라왔던 자리 지켜주긴 했지만 결국에 이렇게 미세하게 황금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움직임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보시다시피 이 황금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좋은 종목이었으면 크게 밀리지 않았을 것이며, 최근에 좀 크게 나왔던 양봉을 아무렇게 힘도 없이 전부 다 잡아먹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다시 좋아지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황금선을 유지해 주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잘 나가서 이렇게 지켜준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중요한 자리를 이탈해 버리게 된다면 그 뒤부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이 기본적인 가격들 위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언제라도 힘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고서 뭐 음봉이 뜬다거나 중요한 자리를 위협한다거나 그러면은 한 방에 하락 추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SV 인베스트먼트도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지금 한 단계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자리인 그전 고점 5,180원 그리고 호가 단위가 변하는 5,000원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단순한 게 무엇이냐면,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5,180원을 계속해서 지켜줄 것이며 결국에 다시 고점을 뚫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종가가 막 5,000원 이하에서 마감을 하거나 호가 단위가 변하는 가격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위로 저항대가 엄청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닉스라는 종목도 상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10,000원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거 상장하고 나서 정말 지독한 종목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반응이 나올 때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정말 심하게 달렸습니다. 저도 신규 상장주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 종목이 반응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했는데
정말 지독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이 중요한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SV 인베스트도 마찬가지 5,000원 위에서 계속 마감을 해줘야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스로텍 요즘에는 뭐 올랐다 하면은 무조건 치료제인데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딱 보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또 고점을 높였습니다. 전 고점이 2,765원.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면은 9.9%까지 갔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서 마감했습니다. 자, 현재 차트가 괜찮고 뭐 이것도 시간의 거래 종가랑 근데 종가랑 고점이랑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렇게 꼬리가 좀 길다 싶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포기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변동성을 이기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정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큰 물량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 면에서 특이사항이 있는데 뭐 딱 보더라도 외국인이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데 33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48만 주 들어왔다가 바로 빠졌습니다. 이거는 딱 안 보더라도 뭐 JP 모간이나 메릴린치, CS증권 이거 셋 중에 한 개일 텐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JP 모간, CS증권 역시나 이쪽에서 들어왔으며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9월 18일 날 보시면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8일 날 많이 들어왔다가 이때 들어오면서 장중에 5%, 종가가 3.2%, 5%에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차트만 보시더라도 꾸준하게 치고 올라가는 차트인데 이 외국인 단타가 들어오게 되면서 순식간에 이 차트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위협적인 음봉이 나온 것인데 마이너스 12% 하락이 나왔습니다. 9월 21일 보시면은 외국인의 50만 주 매도 지금도 이 33만 주가 들어왔으며 어차피 단기간에 나가야 될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니라면 이 종목에 목을 매는 것보다 그냥 쿨하게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라도 좀 찝찝한 점이 있다면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을 잘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종목이나 한 가지라도 찝찝한 점이 있다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10일 다음으로는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간의 거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서 마감하겠습니다.